모든 분들이 휴가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순이타 60초 남았습니다. Thumbs up if you did. Okay. Welcome to today.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의 줌 뉴스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샌디 크로스 EMS의 디렉터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새해 첫 브리핑 주제는 우리 줌 초안을 론치한 주제예요. 2020년 3월에 코비드-19 주제입니다. 거의 3년 후에 팬데믹이 끝났습니까? 저희야 팬데믹의 후반기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내년에 올해 새해 기대하면 될까요? XBB 1.5라는 것이 미국의 40% 코비드-19 감염을 포함하고요. XBB 1.5는 동부의 감염의 75%를 차지합니다. 연사님들은 새로운 변종의 원천을 얘기할 거예요. 저희 현재 접종에 대해서 제기하는 도전과 새로운 부스터와 파이프라인에 있는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공공응급이 끝나고 팩슬로비드 같은 백신과 치료가 더 이상 무료와 보조되는 요율로 제공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접종의 긍정적인 영향이 수감된 죄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글로벌 건강 연구 컴플렉스 텍산 A&M의 Dr. Ben Newman, Chief Virologist, Jill Rosenthal, Director of Public Health Policy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그리고 소피아 탄, Research Data Scientist, UC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스쿨에서 오셨고요. Dr. Oliver Brooks께서는 왓츠 헬스케어 치프 메디컬 오피서입니다. 만다리너 한국어를 위해서 통역사들을 위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연사님이 끝난 다음에 기자님들의 질문을 시간이 있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사님들도 문자방에 회의 중에서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사님의 연락처를 참가자 모든 분에게 언론 자문 경고서와 함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니타 수라치 EMS 헬스 에디터께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니타. 감사합니다. 샌디. 그리고 모든 연사님과 기자님들 새해 첫 회에 감사드립니다. 벤 뉴먼께서 전에도 브리핑에 참가해 주셨는데 닥터 뉴먼께서는 변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도달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코비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비드가 2020년 제3위의 사망의 요인이었고 2021년에도 그랬고요. 2022년에도
사망의 제3 선두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은 정보를 잘못한 것일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가 5주 전에 치솟았고요. 그게 좋은 뉴스고 RSV는 8주 전에 치솟았는데 그게 내려가고 있고 그 전 것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코비드19는 XBB 1.5와 여러 다른 변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XBB 1.5는 잘 성장하고 우리 혀파의 리셉터에 더 잘 붙습니다. 이전 변종 진화된 것으로는 다릅니다.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서는 많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사람 사이에 접촉을 해서 12개의 변경을 원래 바이러스에 비해서 하고요. BA5에 비교해서 5지역이 있습니다. 바이밸런트 백신하고 원래 버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오미크론이 처음에 나타나서 면역을 커팅 트루 했을 때 현재 그 당시에 순환하고 있던 것과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XBB가 더 큰, 근데 오미크론과 같이 더 진화적인 단계는 아닌데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유전자적 운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요소를 면역에서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중 문제가 XBB 1.5와 다루는 데 있는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하나는 접종률이 낮은 거이고 그거는 접종은 완전히 자발적이고 미국 인구의 15%로 있습니다. 바이밸런트 백신은 5세 미만의 파이저 버전이 승인되어 있는데 최근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참조사항을 문자방에 체험에 올렸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바이밸런트 접종이 어떤 보호는 하는데 아주 좋은 보호는 안 줍니다. 특히 XBB에 대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XBB1, XBB 1.5는 좀 다르지만 키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논문 저자가 결론 지었듯이 백신 스트레인을 업데이트할 때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FDA 접종자문위원회는 3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서 7개월간 안에 백신에 대해서 토론을 안 했어요. 백신을 권장하는 위원회는 7개월 동안 발표를 안 했고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지난 2개월 동안 XBB에 대해서 다른 상황일 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개인적 그리고 행정에서 코비드 19에서 초점을 좀 바꿨는데요. 인도에서 나라에 묶는 것은 실수였을 건데요. 이것이 감염된 인간에서 온 바이러스로 온 것은 거의 확실하고 우리는 내면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주일에 그 첫 번 감지된 후 세계에 감염되긴 그 전에 지놈 시퀀스에서 조금 더 전에 퍼진 것 같습니다. 병원은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80% 미국 전체에서
점유되어 있고 그중 70%만이 코비드인데요. 코비드 사례는 상승되고 있어서 어떤 지점에서는 그 카파시티가 넘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FDA와 백신 제조사가 1년 전쯤에 만나서 코비드 백신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1년 기다리는 것은 백신 업데이트에서 너무 오래된 것이라고 결론했습니다. mRNA 기술에서 우리는 더 빨리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백신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mRNA 백신 생산 회사가 업데이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접종과 같은 다른 접종의 예기치는 아주 흐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변종 오미크론과 XBB는 셀 컬처에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이 잡으면은 잘 안 자라죠. 사람 헛바에서는 잘 자라는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비활성화된 백신은 업데이트하기가 어렵습니다. 표현된 익스프레스 프로틴은 파암하기가 재배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저희가 허드 이뮤니티를 2019년, 2020년과 2021년 초기와는 잘 했어도 다른 변종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각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한테는 업데이트된 부스터를 받는 것이고 외부에 나온 어떤 것보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아마. Dr. Newman,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방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새로운 변종, 부변종이 처음에 인도에서 발견됐고 빨리 6개국으로 이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행 제한을 강조합니까? 여행 제한을 해서 바이러스를 제한하는데 영향을 제가 못 봤어요. 중국과 북한에서 여행 제한을 많이 해도 바이러스에 큰 시소슴이 있었고 거의 똑같은 스트레인을 다른 세계에서 본 것과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이올로지스트로서 여행 금지는 정치적이나 PR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여행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리고 조직체에 대해서 여기에서 헨리에타 버로스 이스트 팔로알토 투데이 뉴스페이퍼를 발표하는 데서 왔는데요. 닥터님은 코비드가 이제 겨우 엔데믹 끝났다고 보세요? 허드 어뮤니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허드 어뮤니티라고 얘기했을 때는 충분한 우리가 충분히 질병에 대해서 접종을 받아서 더 이상 받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접종을 맞았어도 사람들이 아직도 코비드에 걸리고 있어요. 접종을 방지하려고 맞은 게 아니라 접종을 최소화하려고 맞았는데도 코비드에 걸리잖아요. 허드 이뮤니티에 대해서는 문제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두 스트레인을 보고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바이러스라고 보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우리의 면역 체계는 스트레인의 일부만
조금만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지를 못하거나 조금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옛날 버전을 허드 미니티로고 완전히 끝장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조금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새로운 변종에 걸렸는데요. 오미크론이라고 몇 개월 전에 한 사람도 장기적인 면역을 수정된 XBB 1.5에 대한 스트레인에 예방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엔데믹이에요? 끝난 거예요? 팬데믹이? 엔데믹은 어떠한 만큼의 희망이 없는 것을 반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코비드에 적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코비드가 다 끝났다고 저한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3위의 큰 사망 요인인데요. 가장 예방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이 심장병과 암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코비드는 우리가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존중합니다. 바비, 어떤 신문사 또는 언론 매체에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Dr. 저는 포모나의 커뮤니티 뉴스페이퍼에서 왔습니다. 유일한 뉴스페이퍼입니다. 포모나에서. 이 변종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장려에 인간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접종이 생길까요? 사람한테서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개의 다른 스트레인으로 감염됐다고 봅니다. BA2.10 또 하나는 BA2.75라고 불린 건데요. 이 스트레인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을 보실 텐데 그거는 합리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스트레인을 한꺼번에 가졌는데 누가 그것을 가졌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것을 감지했을 때는 1개국 전 세계에서 일주일 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빨리 퍼지고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퍼지고 사람들이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뉴먼. 문자방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닥터 브룩스로 이전해야겠습니다. 닥터 브룩스 환영합니다. 닥터 브룩스께서는 계속 접종을 하는 것의 중요성, 접종을 맞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변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환영합니다, 닥터 브룩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관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요. 닥터 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엔데믹이 뭘까요? 엔데믹이라는 아직도 공동체에 돌아가고 있는데 매일 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데믹이란 감기가 엔데믹이고 카르백스는 엔데믹인데요. 근데 우리 매일 생활을 파괴하고 있나요? 현재 예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매일 생활을 파괴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전해 갈 수 있을까요? 닥터 뉴먼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엔데믹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매일 생활에 영향이나 파괴를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엔데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절이 있는데요.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계절적인데요. 접종 테스팅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구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이죠. 닥터 뉴 아시다시피 FDA 바이러스 유관한 바이올로지컬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1월 26일 날 3주 후에 만나서 토론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곧 그게 일어날 거니까요. 테스팅에 대해서는요. 문자방에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이 접종 부족으로 생긴 건가요? 변종이 돌아오고 있어요. 급속히 퍼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 맞으면은 실제 변종을 얻을 율이 적습니다. 진짜 변종이 숫자로 증가되는데요. SBV가 숫자 증가되는 것은 면역을 침범해서이고 접종에 작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누구든지 제 집에 오면은 나는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 3명 중에 1명이 증상이 있는 분한테 모두 테스트를 할 겁니다. 라피드 테스트로 양성으로 나오면 돌봐주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요. 테스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7세가 테스트를 했다고 했어요. 어머님들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애들한테 테스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인상 깊습니다. 닥터 뉴먼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현재 바이밸런트 백신은 우한의 원천적인 스트레인이고요. 데이터가 보이는 것은 BA2 서브베리언트에 대해서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SBV가 B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꼬임수가 있는데요. 바이밸런트 백신이 있고 BA2에 대해서 약간 응답을 하는데 별로 XBV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한테는 결정적인 것인데요. 인구의 15%가 둘째 부스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둘째 부스터를 맞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잘 반응하는지 새로운 변종 다 좋은데요.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신을 아직도 맞는 겁니다. 응답률이었어요. 그래서 접종을 맞으세요. 접종을 맞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이 접종 맞으면은 새로운 변종이 또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SBV가 면역 시스템에 침범했고 바로 그때 나와서 퍼졌습니다. 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음번 새로 올 변종은 접종을 맞은 것에 대해서 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방에서 사람들이 편해졌는데요. 주저하는데요. 주저하는 중에 하나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이 또 하나고 접종은 모든 곳에서 받기 편안하고요. 코비드19를 더 이상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2020년에 수명을 1년 감소시켰습니다. 2020년에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년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주하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수백만 명이 또 죽어야만 우리가 안주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닥터 브룩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특정 서브베리언트에 대해서 팩슬로비드는 심한 질병에 고위험도가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접종의 목적은 첫 번째 조상의 스트레인과 같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응급실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입원하고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접종이 아직도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코비드에 걸린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입원되거나 사망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팍슬로비드가 그 수준에서 선택하는 팍슬로비드 치료인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 당뇨, 이식, 비만이 있는 이런 분들은 팍슬로비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팍슬로비드를 둘 사용한 것 같습니다. 팍슬로비드로 리바운드가 있는데요. 입원해서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 리바운드를 하는 것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Dr. 브룩스, 문자방에 있는 많은 질문을 받기 전에 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파이저 헬트 뉴스에서 흑인 아메리카계 미국인이 팍슬로비드 치료를 받는 율이 더 낮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할 때 무엇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성인 사람들, 기저질환인 사람들을 저희가 치료하는데요. 60초에 말했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기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중개를 덜 받습니다. 낮은 이율은 coronary arteries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피마 골절이 있을 때 통증약을 덜 먹습니다. 시클셀 디지즈에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의 10배의 돈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유럽과 일할 때 연구에서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것이 어글리한 기관 인종차별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첫째 질문은 모신 사히르께서 하셨는데요. 모신, 어떤 뉴스 매체에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신 사히르이고요. 닥터 브룩스, 저는 뉴스에서 왔고요. 저희는 이미 접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민 지역사회, 유색인종, 마이너리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롱 코비드에 대해서 치료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를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민 지역사회는 이라고 라틴계 사람을 부르는지는 모르는데 그분들도 접종을 받습니다. 50대 50인데요. 음모론이 있어서 접종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한 사이즈가 모든 사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지역사회는 그들의 염려가 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적 문화적 이해도가 있습니다. 1++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 정보를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롱 코비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가장 큰 두려움은 롱 코비드의 영향은 거기서 나아질 수가 있는데 연구는 접종을 맞으면은 롱 코비드가 생길 율이 적다고 암시합니다. 자동차에서 사고가 있으면은 자동차는 고칠 수 있는데 영원히 자동차는 사고가 있던 차로 알려지지요. 심한 코비드가 걸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개발하면서 3년 동안만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15년 후에는 더 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엘리나 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닥터 브룩스와 닥터 뉴먼 대답을 해주세요. 엘리나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뉴스 매체를 알려주세요. 무음화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 알리아의 질문은 제가 요약하자면 아직도 유효한 접종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접종이 현재 서브베리언트를 다루지 않을 경우요. 닥터님은 먼저 대답해 주세요. 어머나, 네, 닥터 브룩스. 두 가지입니다. 새 변종이 뭐가 생길지 모릅니다. XBB에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게 없다는 게 없죠. 이게 20% 효과적이면은 그래도 접종을 맞는 거예요. 접종을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줄치고 두껍게 쓰고 접종을 맞으세요. 접종을 맞는 것과 함께 다른 것도 합니까? 네. 근데 우선은 접종 맞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비타민 D를 맞는 것에 대해서 연구는 비교적 강한데요. 비타민 D가 여러분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가 비타민뿐만이 아니고 호르몬입니다. 손을 씻으세요. 그 다음에는 징크를 복용하고 비타민 D를 복용하고 비타민 C는 바이러스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다 하세요. 근데 또 추가로 접종을 맞으세요. 닥터 뉴먼 추가할 게 있어요? 훌륭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보다 앞장서서 그게 무엇이 될 거라고 말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변경될 것이고 우리가 면역을 피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에서 그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경될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포착하는 거고 이때쯤 하면은 그럴 때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호세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닥터 뉴먼. 이미 제 질문을 누가 한 것 같은데요. 여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백신이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어떤 다른 종류의 약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백신이 있어요? 코에 하는 노스프레이가 있어요? 사람 접종 말고요. 닥터 뉴먼, 닥터 브룩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괜찮다면은요. 이러한 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어려움은 허파에 있는 접종을 하면은 면역
부작용을 허파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집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육 접종을 하면은 근육을 때려도 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구강 접종을 해서 알약을 먹어도 되는 것 같는데요. 현재 실제로 작동되는 것 같은 것은 근육에 들어가는 mRNA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질문에 대답하자면은 미스터 보니스의 입장은 모르지만 저희 직업은 백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접종을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그냥 도전이에요. 저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옛날 중국에서 의사의 책임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공공복권 개인으로서 저희 잡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어땠죠? 미스터 산체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네, 들립니다. 어떤 뉴스에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헤스 산체스, 덴버 콜로라도의 뉴스페이퍼입니다. 제 질문은 더 일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접종을 저항하는 사람을 다뤄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그냥 혼자 두는 건지요? 아니면 언론이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동기를 줘서 그들에게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닥터 브룩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3C는 confidence, vaccine convenience하고 vaccine complacency입니다. 접종이 신뢰되고 complacency 쉽게 할 수 있을까요? complacency, 편안함과 confidence,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각 개인은 다릅니다. 언론은 메시지를 내보내야 돼요. 부스터 일을 할 때 다른 지역사회에게 메시지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일을 CDC와 FD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점을 찍고요. Dr. Brook,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ments, Dr.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은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리포터께서 계속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약간 5분 쳐졌는데요. 질 로센펠께서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팩슬로비드의 비용이 일단 공공보건 응급이 끝나면은 그 비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놀라운 대화입니다. 좀 훌륭한 대화입니다. 반복을 안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듣고 알듯이 코비드는 예측을 못합니다. 닥터 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겨울 치솟음 시기예요. 이때 연방 지불금을 코비드 백신 테스트하고 치료에 대해서 중단하는 때입니다. 팬데믹 끝났다고 생각하기 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레인 법이 2021년 3월에 통과하고 컨그레스에서는 추가의 코비드 자금을 요청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그 실패 때문에 테스트 치료 접종을 앞으로 계속 그 질병을 추적을 못하고 우리가 미래 치솟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바이밸런트 접종이 개발되면서 충분한 도수를 인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백악관은 다른 분야에서 자금을 갖고 와 자금 조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금
조달 부족으로 해요. 그래서 홈 테스트 가능성이 줄어든 것을 저희가 봤고 저조된 테스트 기구가 전국 재고에 들어갔고 계속된 접종 개발 치료 부족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자금이 테스팅과 치료하는 것을 보험 없는 것에 커버하는 게 이제 다 떨어졌고 4월 달에 다 떨어졌고요. 어떤 지역사회 일원들은 클리닉들이 테스트를 수행할 비용을 부담 못하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했고요. 미래에 코비드 응답 상용화가 되면서 소비자가 비용을 치료 테스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저소득층과 보험이 없는 분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Affordable Care Act에서 표준 때문에 공공보험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대부분 보험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무료인데요. 보험 없는 분은 일부 또는 접종 전체 요금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도수마다 110불 정도 또는 100불이기 때문에 액세스 장벽이 될 겁니다. 상용화된 반응에 가면서 계속적인 메디케이드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줄어들고요. 연방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건강 응급이 중단되고 끝나면서 액세스 도전이 더 커집니다. 액세스와 평등 염려 문제를 올리는 겁니다. 접종 불균등성 격차가 줄어들었는데요. 11월 달 통계에 의하면은 바이밸런트 부스터 맞은 사람이 자격이 있는 흑인과 남미 계통 사람보다 백인이 2배라고 봤고 퍼시픽 아일랜드 사람들보다 백인이 2배라고 봤고요. 10월 달에 우리가 들은 것은 접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는데요. 10월 달에 접종을 가을 부스터 맞은 사람은 코비드 때문에 죽는 것이 18배 있었고요. 코비드 접종 안 맞은 사람보다요. 사람들이 접종 맞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팩슬로비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가 보고한 롱 코비드가 있는데요. 여성, 트랜스젠더, 히스패닉,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분들은요. 라티노와 흑인 성인이 코비드에 대한 작업 노출률이 있는 사람들은 코비드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불균등한 영향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면은요. 원활한 변환을 해서 백신 테스트 입수 가능해 하더라도 우리는 공공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닥터 뉴먼이 얘기했듯이 백신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백신을 개인 섹터가 필요한 테스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레버토리가 테스트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재고품을 더 둬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추적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알아야 되고 계속 글로벌 접종 노력을 보조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약간 저희가 패시미스틱인데요. 긍정적이 아닌데요. 공공에서 파트너십을 이룰 수도 있고요. 새로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트리트먼트를 퍼블릭과 파트너십을 이뤘는데요. 인더스트리 파트너와 성인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있는데요. 현재 메디케이드 하에 보험 없는 어린이는 접종을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어른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 2023년의 첫 1분기에서 사람들을 인롤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종에 대해서 액세스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고 보험이 있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제가 했는데요. 주정부에서 등록 절차를 단순화해서 계속 보험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를 마켓플레이스 펜으로 등록하고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가 그것을 하고 있고요. 자동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의 마케트에 해서 메디케이드를 잃어버려도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브리지 헬스 프로그램에서 현재 있는 메디케이드 멤버들이 연방 빈곤층에 맞는 분들이 아직도 메디케이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팬데믹에 응답해야 됩니다. 닥터 브루스가 얘기했듯이 텍스트 트리트먼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벤틸레이션과 에어 필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연방 돈이 지역세에 오고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돈을 줘서 학교를 열어놓고 더 안전하게 하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PHE를 끝나는 좋은 때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어려운데요. 심각한 위협인데요. 그게 정치적 질문이에요? 의료적 질문이에요? 그것이 혼합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도 얘기했듯이 코비드가 사망에 지난 3년 동안 제3위의 사망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취약한
공동체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bsolutely. Well, thank you, Ms. Rosenthal. We'll 감사합니다. our speaker, Sophia Tan, who will discuss her novel research into the prison population and vaccine. 감옥 인구와 접종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재감염이 감옥 인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피아 환영합니다.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케이. 모두 제 슬라이드가 보입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탄이고요. 제 연구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SARS-CoV-2 브레이크트루 감염과 오미크론 동안에 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UCSF, UC 버클리와 캘리포니아 감옥 시스템과 함께한 연구입니다. 연구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오미크론과 같이 감염이 있는 변종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더 자주 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많은 브레이크트루 감염이 있었고요. 접종된 코비드-19 접종받은 사람도 걸렸고 이전 코비드 걸린 사람도 다시 생긴 재감염이 있었고 더 전에 코비드 접종이 맞은 사람 그리고 전에 코비드 감염된 사람도 생겼어요. 접종의 수혜가 뭐일까요? 미래 코비드 전염을 방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코비드-19 접종을 맞았다면 접종이 내가 질병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퍼뜨리는데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연구한 연구 인구는 캘리포니아 감옥 체계이고 구금된 인구는 많은 불균등한 감염이 있었고 전파가 있어서 더욱더 심한 결과가 있었고 이 목적은 감옥 내에 전염을 연구했고 일반 인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구금된 죄수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감옥 체계는 그들의 주민에 대해서 팬데믹 전체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저희와 공유했습니다. 3월 2020년과 2021년 대부분에서 코비드 테스트와 코비드 접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민이 같이 살았고 어떤 주민이 서로 더 가까운 접촉이 있는지 봤고 코비드를 시간을 거쳐서 그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서 우리 연구의 스코프에서 오미크론에서 2021년 12월에서 2022년 말까지 주민 중에서 감옥 주민 중에서 코비드 양성인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운 접촉을 했는지 봤습니다. 감염된 사람과 누가 같은 방을 공유했는지 봤고 2주 후속 추적을 했고 누가 양성으로 테스트했는지 봤고 그것은 2차 감염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감염 전파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운 접촉은 2차 감염으로 사례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요. 그 결과를 봤는데요. 우리가 본 어떤 백신에 대한 접종은 22% 그 감염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감염률이 있는 사람은 SARS-CoV-2 감염이 있는 사람은 23% 그 감염률에
줄어들었어요. 추가 수혜가 있습니다. 더 높은 접종과 이전 자연 감염이 있던 분들은 40% 절감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감염이 있었어도 추가로 접종을 맞으면 40% 절감이 돼서 추가로 노출되어서 절감됐습니다. 이전에 감염률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접종은 받은 도수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접종 효율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각 백신 도수는 추가 11% 절감률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최근 접종은 6% 5주마다 가장 최근 접종된 이후 효율성이 증가됩니다. 많은 수혜가 있고 많은 증거가 있고 가장 최근 접종과 추가의 부스터 도수와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배워갈 점은 코비드-19 접종과 이전 사스코비2 감염은 오미크론 감염률을 절감시켰습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추가 수혜가 있습니다. 이전 감염이 있었어도 추가로 감염률이 줄어듭니다. 오미크론 접종을 나중에 받아도요. 오미크론 감염이 나중에 생겨도요. 추가 백신 도수와 더 최근의 접종은 감염률을 줄이는 역할이 있습니다. SARS-CoV-2 전파 위험은 취약한 특히 감금된 인구에게는 특별히 높습니다. 코비드-19 접종은 감염률을 줄이는데 전파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접종 중계에 대해서 암시하는 정책이 있고 대량과 시간에 맞는 접종을 포함합니다. 숨겨진 수혜가 있고 질병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율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인구는 감금된 인구는 마스크와 최근 접종이 우리가 periodically 보는 감염에 영향을 줍니다. 감금된 인구의 위험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감금된 사람과 감옥 직원에도 접종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언론 질문이 나오는데요. 외부에서 오는 인구를 격리시키고 하면은 우리가 사례가 줄어들까요? 저는 너무 추측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많은 감염이 물론 잠재적인 직원이 이 닫힌 환경에 데리고 온 것이라고 봅니다. 직원 멤버에게 감금된 인구율보다 접종률이 적은 직원의 접종률을 더 상승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DC와 다른 보건 조직체와 함께 전파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30초 동안 이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서 가져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미스 로젠탈부터 시작하시죠. 제 생각에는 주요 메시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계속 접종 맞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코비드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고 자라고 있고
자원이 지금 입수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소피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배워가는 것이 뭘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COVID-19 접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두 접종과 이전 접종이 오미크론 접종의 감염률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염률이 아직도 높습니다. 닥터 브룩스 감사합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코비는 당신이 지키지 않고 안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비드는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에 대한 주요 도구는 접종입니다. 마지막 닥터 뉴먼요. 코비드는 와일드 동물 같아요. 호랑이 같이 저희는 그것을 테임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접종을 또 하나 맞으러 당신은 나같이 받으러 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소피아를 위한 것인데요. 6% 줄이는 효과성이 5주마다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접종을 얼마만큼 자주 받아야 됩니까? 5개월마다 한 번 우리가 영구히 접종을 맞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 현재로는 부스터를 접종 4개 바이밸런트를 받았으면 좋고요. 그 앞으로는 아직 추천하는 것이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업투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접종에 대해서 업투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았어야 할 접종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샌디, 마무리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꽉 찬 것을 1시간에 봐줬습니다. 프레젠터들이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다음 주 금요일 날